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0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걱정이 돼요. 제가 교사할 때 항상 추석 끝나고 나면 몇 명이, 그러니까 많진 않아요. 근데 몇 명의 학생이 꼭 추석 때 엄마랑 싸웠다, 아빠랑 싸웠다, 뭐 동생이랑 싸웠다, 그래서 괴롭다, 이런 학생들이 꼭 생기는데, 그래서 지금 뭐 혹시 여러분 중에 괴로운 또는 막 짜증나는 학생이 있다면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원래 가족들은 붙어 있으면, 오래 붙어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족이지만 생각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애정 뭐 이런 거는 뭐 있으면 좋죠. 근데 가족에 대한 너무 큰 기대는 안 갖는 게 좋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뭐 부모님에게 뭐 효를 다한다든지, 뭐 형이든 동생이든 뭐 하여튼 뭐 잘 해 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됐지 그들이 나에게 뭘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애시당초 안 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수능 한 달 남았잖아요. 가족 문제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 시간에 수능 공부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봐요. 자. 자, 오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좋은 습관 만들기입니다. 이제 수능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는 어떤 습관을 만드느냐에 에 집중을 할 시기인데, 어 여러분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좋은 습관 만드는데도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저절로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6시 기상이 우리가 수능 날 예상하는 이제 가장 평균적이고 이상적인 기상 시간이죠. 그러면 한 달쯤 남았으니까 6 시에 기상하는 것을 습관화 들이는 게 좋기는 한데, 이미 6시 기상이 몸에 배인 학생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름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좀 늦잠 자는 게 몸에 붙어 있던 학생들한테 갑자기 6 시에 일어나라 그러면은 이게 쉬울 리가 없죠. 또 체질적으로 아침이 그냥 힘든 사람도 있어요. 저도 약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어떤 습관을 들였냐면, 일이 없으면 그냥 늦잠을 자요. 근데 아침에 일찍 뭔가 일이 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알람을 맞춰 놓겠죠. 그 알람이 울리고 나서 3초 안에 무조건 눈을 뜨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막 늦게까지 자다가 오늘 뭐 8 시에 뭔가 약속이 있어. 또는 8 시부터 수업 준비를 빨리 해야 돼. 뭐 그러면은 8 시부터 뭘 해야 되는데 뭐 7시 반에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6시 반, 6 시엔 일어나야 되는데 6 시에 눈이 안 떠지거든요 저도. 근데 알람을 맞춰 놓고 제가 저와 한 약속은 뭐냐면, 무조건 알람 소리 들리고 나면 그냥 바로 눈뜨기. 이거는 저하고의 약속이고 제가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근데 처음엔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확실하게 적응되고 나니까 편해. 여러분도 일단은 6시 정도를 목표 기상 시간으로 이제 잡고 6 시에 일어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 고통이라거나 아니면은 후유증이 생기는 수험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침에 6 시에 일어났더니 막 8 시, 9 시, 10 시까지 멍해. 잠이 안 깨. 나 그때까지 잤어야 되는데. 근데 6 시에 일어나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근데 아침에 6 시에 일어나서 한 10 시까지 멍한 게 한 달 내내 그러냐?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와 관련해서 우리의 습관을 고치는 데 한 보름 정도 뇌과학자들은 봅니다. 뇌가 다른 상태로 전환되는데 2주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멍한 상태가, 그게 습관이 안 든 학생은 2주 정도 갈 수 있는데 그걸 버텨야 돼요. 그러면 뇌가 차분히 조금씩 적응해서 수능 당일날쯤엔 6 시에 일어나도 별 느낌 없는 상태가 돼. 게다가 수능은 특유의 긴장감과 몰입감이 있기 때문에 그 멍한 게 없어요. 바로 뇌가 작동이 되거든. 그러니까 혹시 아침에 6 시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공부도 안 된다 아침에. 아침을 날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6 시에 일어나는 걸 목표 삼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어 저는 이제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될 때는
무조건 일찍 잡니다. 그리고 무조건 일찍 자야 될 때는 일단 낮잠을 절대 안 자요. 낮에 되게 가열차게 살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음날 아침의 기상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전날은 그 아침 기상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요. 뇌를 풀로 쓰잖아요. 그게 인간의 에너지 소비량이 제일 많대요. 막 근육 운동하는 것보다 앉아서 책 볼 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요가 돼요. 그럼 내가 몸에 갖고 있는 에너지에 갖고 있어야 되는 에너지의 양이 있는데 그거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충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몸은 안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 자는 버릇을 길러라.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자. 그리고 일어났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좀 멍한 시간이 있는 건 지금 그냥 참아라. 그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다 적응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멍할 때는 구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6 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건 좋지만 꼭 8 시부터 10시 사이에 구공부는 안 해도 돼요. 멍하다면 다른 과목 공부하세요. 국어 공부만큼은 집중력 좋을 때. 꼭 그렇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좋은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습관의 핵심은 수면이에요. 그래서 수면과 관련해서 혹시 내가 수면이 불규칙하다거나 수면에 문제가 있다면 글쎄요. 시간을 좀 내서 병원 찾아보면 수면 클리닉도 많거든요. 저도 가본 적 있어요. 저는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자려고 딱 눕잖아요. 누우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머리가 맑아지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스르륵 잠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아 너무 피곤해. 자야겠어.' 딱 하고 눕잖아요. 그럼 조금씩 깨. 그래서 한 30 분이나 1 시간쯤 지나면 너무 멀쩡한 거야. 그 상태로 새벽 3 시, 4 시까지 못 잤던 거 시기가 있었는데 참다 못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고민 많이 했었거든. 너무 괴롭고 낮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약 받고 그냥 났어요. 수면제가 아니에요. 수면제가 아닌데 우리의 뇌를 좀 편안하게 해 주는 약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의사랑 상담하시고 약국에 가서 좋은 약 구하셔서 드시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수험생들 중에 뭐 이렇게 "그런 약 먹으면 뇌가 좀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또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그에 맞는 약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험생이기 때문에 세면 안 된다. 낮에 몽롱해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을 말씀드리면 딱 거기에 맞는 약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병원을 찾아가세요. 그러면 좋은 해결책을 의사 선생님께서 제시해 줄 수 있다. 병원 가는 시간도 아까워요. 그 해 봤자 한 3-4 시간 걸릴 텐데 밤에 막 3-4 시간씩 못 자는 걸 며칠 반복하는 것보다는 낫지. 그리고 수능 너무 임박해서 갑자기 병원 가는 건 좀 위험해.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은 지금이 마지막 시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수면 문제 있다면 병원으로 가셔라.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면 2 주만 참아라. 근데 그 참는 것도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결코 시간 허투루 쓰는 거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새 들어서 이제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후회와 관련된 글. 특히 이제 고3들은 공부 안 한 걸 후회할 거고 N수생 중에서는 이 수험 생활을 다시 선택한 게 수능이 다가오니까 후회스러울 수도 있죠. '아 그냥 원래 다니던 학교 다닐 걸.' 자 그 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수시로 지방의대에 붙긴 했지만 아쉬워서 정시로 인서울 재도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근데 정시로 가는 건 아예 또 다른 차원이라 많이 힘드네요. 부모도 제 마음대로 나오지 않아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선생님 덕에 국어는 잘 나왔습니다. 뭐 다행이네요. 그치만 그래도 마음 다잡고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역시나 상위권 경쟁이 쉽지 않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 1년 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계속 들고요. 괜히 한 번 더해서 유급만 된 건 아닌지 후회도 가끔 듭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현재에 집중하자고 저 자신을 다독여 왔지만
체력도 딸리는지 계속 제 마음대로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제 생각을 여기다 써보면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적어봅니다. 아, 후회할 수 있죠. 그리고 그 1년 동안 내가 이 수험 생활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했다면 하는 이제 그 기회비용까지 생각을 한다면 후회는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 선택의 결과가 혹시라도 좋지 않는 쪽으로 나온다면 그 후회는 더 커질 수도 있죠. 근데 인생을 좀 길게 놓고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는요.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짧게 시간의 범위를 짧게 한정하고 사고를 진행할 때 좀 고통스러워요. 시간의 범위를 길게 설정하고 긴 관점에서 삶이라는 우리의 그 서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만의, 자신만의. 그 서사의 그냥 한 장면인 거야. 라고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는 후회, 걱정, 불안들이 대부분 그렇게 어 크지 않다. 그러니까 재수나 삼수 또는 뭐 장수도 마찬가지고 어 되게 좋은 시절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그 나이라는 게 어른들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좋을 때라고. 너무 좋을 때예요, 제가 봐도. 근데 그 시간을 독서실에, 학원 강의실에 아니면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허비하고 있는 느낌도 들 수 있죠. 게다가 이 시기 때쯤 되면 이제 구모를 만약에 엄청 잘 봤어.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인서울 의대에 합격할 수준의 점수가 나온 거야. 그럼 좀 덜 힘들 수 있는데 구모마저 받쳐주지 않은 거지. 그러면 힘듦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좀만 길게 멀리도 가지 마. 5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5년 뒤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이 1 년을 뭐 이 학생 기준으로 지방 의대의 학생으로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보낸 것과 이렇게 힘들게 수험 생활하면서 보낸 것이 5년 뒤에 꼭 뭐가 좋은 거였고 뭐는 무조건 나쁜 거였어라고 판단되지 않을 겁니다.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장을 하고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시련을 겪어야 돼요. 그 시련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요새 이제 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약간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별 걱정 없이 부모님하고도 잘 지내고 돈 걱정도 안 하고 머리도 좋아서 아무 걱정 없이 공부 잘하는 뭐 그런 정말 누가 옆에서 봤을 때 너무 부러운 상황에 놓인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은 가끔 저를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모든 것이 편안한 게 오히려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참 걱정할 것도 참 없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걱정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걱정이 없는 게 걱정인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부러 사서 고통을 겪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네가 그렇게 삶이 무난하다면 책을 많이 읽어라. 책 속에는 수많은 고통의 사연들이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간접 경험이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고통들, 현재 겪는 고통들이 고스란히 고통으로 남아서 마음의 상처가 돼서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내가 정상적으로 무난하게 사회에 나가서 삶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게끔 해서는 안 돼요. 그 고통과 시련들이 그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긍정적으로 승화돼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관점을 길게 설정해 놓고 현재를 직시해야 된다.
현재의 고통이 없다면 책이라도 읽어서 책을 통해서라도 그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깨우치고 이겨내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발전하는 겁니다. 저는 수험 생활이 특히 재수나 삼수 뭐 장수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결코 헛된 시간 보낸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럽기도 해요. 어 저는 이제 수능 망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어 너무 재수하고 싶었어요. 좀 억울하기도 했고 막판에 성적이 막 이렇게 오르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1 년만 하면 내가 원래 목표했던 대학의 국어교육과를 갈 수 있을 것 같다. 충분히 자신감도 생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강하게 말은 못 했고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살짝 "아르바이트하면서 할 테니까 대학 등록금 준비하신 그걸로 어 재수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별 생각 없는 것처럼 가볍게 여쭤봤다가 어머님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걸 딱 보고 그냥 바로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합격한 대학에 갔는데 물론 뭐 잘 지냈어요. 엄청나게 그것을 후회하거나 지금에 와서 아쉽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때 경제적으로 보태주지 못하셨던 어머니에 대해서 뭐 좀 서운하거나 원망스럽거나 그런 감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아 재수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냥 아쉬움 정도 있죠. 그래서 재수하는 학생들 보면 부러워요. 물론 힘들게 하고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워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었다.' 뭐 삼수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의 지금 시간이 결코 헛되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또 헛되이 흐르는 시간이 안 되게 하시려면 좀 더 공부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걸 텐데 결과가 좋다면 훨씬 더 의미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결과를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생의 결과에 너무 막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할 공부 집중해 달라. 뭐 계속 같은 얘기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성찰이나 반성, 과거를 돌이켜 보는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앞만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어 세 번째는 이제 외부 환경에 영향받지 않기. 네. 제가 웃어서 미안한데 이 학생은 너무 심각하게 글을 썼는데 저랑 좀 캐릭터가 비슷해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요즘 딴 게 아니고 정치 때문에 공부할 때 잡생각이 너무 들어요. 국내 정치를 보면 너무 확증 편향, 편가르기가 심하고 종북이라든지겠죠. 극우 파시스트라든지 너무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보고 미디어에서 나오는 말들을 곧이곧대로 다 믿어버리고 그냥 '제가 앞으로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너무 해요. 그렇다고 해외 나가기엔 집이 그렇게 유복한 편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 전쟁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서 좀 불안해요. 06년생이라 조만간 군대를 가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 무섭고 '내가 지금 앉아서 돈과 시간을 쓰면서 공부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물론 끝까지 완주할 거지만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파이널이다 보니 더 이상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해결책 같은 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주 연말 열심히 듣고 수능도 1 등급 맞아 올게요. 아유 귀여워라. 아니 제가 이 학생 보면서 느낀 게 저도 요런 식의 걱정이 좀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국내 정치는 사실 별 걱정을 안 해요. 그렇다고 뭐 해외 정치를 걱정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제가 걱정하는 건 좀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전 지구가 망할까 봐. 어디서 혜성이 날라와서 없어진다든지 갑자기 뭐 진도 10.5의 거대 지진이 일어나서 막 쓰나미가 밀려온다든지 괜히 그런 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저 주변 사람이 중에 누가 이제 "해외여행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냄새에 약해서 이
향신료 쓰는 나라는 아예 못 가요. 그리고 비행기를 길게 타는 거는 상상도 하기 힘들어. 그럼 갈 나라가 어디밖에 없어요. 외국 중에 일본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은 무서워서 못 가. 왜 못 갈 것 같아요? 아 지진 나고 쓰나미 날까 봐. 그러니까 가 봤자 제주도 아니면 부산? 근데 얼마 전에 부산을 갔는데 그 해운대 쪽에서 바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야. '한 30분 뒤에 쓰나미가 오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평온한 바다야.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좀 높은 데로 가자." 그래서 같이 간 분들이랑 좀 부산에서 나름 높은 데, 그런 데 가 가지고 좀 뭐 커피 마시고 뭐 그랬었는데, 저도 알아요. 쓸데없는 걱정인 거. 근데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해. 그냥 이렇게 한 십수년 살다 보니까 어 자꾸 지구가 멸망할까 봐, 쓰나미가 나를 덮칠까 봐, 갑자기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질까 봐, 그리고 백두산 터질까 봐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내가 왜 이런 거에 이렇게 빠져 있지?'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지구 멸망 관련 책이 되게 많았어. 뭐 여러분들은 태어나기도 전이었을 것 같은데 1999년 며칠이었더라? 며칠 날 지구가 멸망한다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예언서들을 진짜 많이 읽었어. 그때 중학교 다닐 때였나? 아니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생이었겠다.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철없이 막 그런 거에 막 심취한 거야. 그게 뇌에 있었나 봐. 그래서 유튜브를 봐도 뭐 그 이제 궁금해서, 저 이제 지구과학 쪽도 관심이 많은데 이런 데 걱정이 있으니까 지구과학 관련 유튜브를 보다 보면 꼭 지구 멸망 유튜브로 끝나요. 그럼 돌다, 돌다, 돌다 보면.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런 식의 어떤 정보에 저를 최대한 노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저는 SNS는 아예 안 하고요. 아예 시작도 안 했었고, 유튜브도 뭐가 너무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을 때 무조건 10분 이내로만 본다. 10분 이상 보면 결국 딴짓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내가 관심 가는 분야로 가서 또 지구 멸망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요새는 쪼끔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걱정이 좀 덜하거든요. 어 뭐 이 학생처럼 뭐 전쟁이 일어날까 뭐 걱정이 되기도 할 거고,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좀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외국 나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으로부터 지금 세계 정세를 봤을 때 '안전하다 이 나라는.' 하는 나라가 없어요. 중동, 유럽, 동아시아 뭐 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뭐 남미로 가기에는 거긴 너무 무섭잖아. 없어. 미국도 지금 좀 뭐 이상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캐나다는 좀 안전하려나? 뭐 어쨌든 어 우리가 이제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서 우리의 집중을 방해합니다. 전쟁이 일어날까 봐, 지구가 망할까 봐, 뭐 등등의 이유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가족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런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타인, 어떤 사회적인 상황의 영향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받죠. 근데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게 내면화되고 너무 거기에 길들여지면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가기가 좀 힘들어요. 저만 해도 여행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로부터 좀 자유로워져 줘야 된다. 그럴 때 사람은 음 좀 외부와 많이 단절될 필요가 있어요. 어 외부와의 접촉면이 넓은 사람일수록 고통받을 확률이 커요, 뭐가 됐든. 근데 외부와의 접촉면이
그렇게 넓지 않다. 최소한의 접촉만 한다. 거의 대부분 혼자 지낸다. 그런 사람들이 좀 덜 힘들죠. 그리고 자기 내면을 가꾸고 자기 삶을 잘 가꿔 나가는데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럼 뭐 SNS나 유튜브 같은 거는 당연히 좀 멀리하고 있고 사람을 잘 안 만나요. 어 일 때문에 또는 뭐 가족이라서 타인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생기면 만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일부러 누구와 약속을 잡는다든지 또는 다른 타인과 갑자기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그런 거를 거의 안 해요. 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보다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생각이 어느 시점부터 들더라고요. 외부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 상황에 있는 타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면 살아갈수록 그 접촉면을 줄여 나가는 게 우리의 생활 또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외부 환경 속에서 지금 힘겨운 수험 생활을 해 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은 30일 동안 거의 다 차단하세요. 어쩔 수 없이 뭐 학교에 가서 또는 학원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면 그 사람을 인간으로서 대하는 최소한의 나의 도리 정도는 해야겠지만 그 이상을 하면서 뭔가 나를 깎고 나한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조금 고독할지 모르겠지만 독립자가 되셔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어 지금 우리 글 쓴 학생한테 하나만 얘기하면 뉴스를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하는 것을 좀 멈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한 번 생각이 부정적으로 들면 그게 심화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방법은 그것에 관한 생각을 그냥 멈추기예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 수능이라는 엄청난 걸 준비해야 되고 특히 이제 저하고는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다시 공부 얘기로 돌아와서 한 말씀만 드린다면 국어 공부 수능 날 우리가 국어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의 최대의 장애물, 방해가 되는 거는 요 시기 수능 한 달쯤 남은 이 시기에 잡생각하면서 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또는 국어 공부하기 전후로 잡생각을 하는 거죠. 국어 공부하기 전에, 국어 공부하는 중에, 국어 공부가 끝난 뒤에 머릿속이 평온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 외부 환경과의 접촉면을 최소화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종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주회 시간에 뵐게요.